자, 이제 발에 하다 마른 거 잠깐 조금 더 했다가 사회와 그리고 경제,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해를 저번 시간에 이제 막 급하게 끝냈어요. 급하게. 그래서 이제 다시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봅시다. 저번 시간에 고항했고요. 고항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항, 그렇죠? 그리고 문항을 했고요. 그리고 선항을 했는데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막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제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고항 때는 이제 대조영이기 때문에 나라를 건국을 했다라는 것, 그래서 천통이라는 것 썼고요. 그렇죠? 무항 때는 이제 경계죠. 국경 설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장문유. 그래서 수군을 보냈죠. 장문유를 통해서 수군으로 어디? 산둥지방. 산둥지방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공격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 당하고 신라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았죠. 얘들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 이것도 산둥지방을 공격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당나라예요. 이 당나라가 자, 발해가 이렇게 있죠? 발해가 있는데 발해가 말갈을 복속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말갈을 복속을 했다고 했는데 이 말갈 전체를 복속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흑수 말갈이라는 그런 부족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아직 못 먹은 상태인데 당나라에서 이제 발해가 너무 크니까요. 얘들하고 이제 샤바샤바 해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합니다. 이렇게 귀찮게 해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당나라는 이제 신라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라도 공격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하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때 무왕 때니까 어떻습니까? 당하고 신라하고 엄청나게 싫겠죠. 그래서 무왕 때는 당과 신라와 안 좋았다. 그래서 당과 신라 견제였다라는 거예요. 대립 구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난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자, 문항 때 볼까요? 문항은 저번 시간에 이제 급하게 끝내느라고 잘 말씀 못 드렸는데 문항 때는 대내정비에 치중을 했습니다. 왜? 국경 설정 했잖아요. 그렇죠? 요때 이제 국경을 어느 정도 설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시야를 이제 안쪽으로 해서 탄탄한 정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과 신라와 일단은 친선 관계를 맺어요. 당과 신라랑 친선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싸움은 그만하자. 이제 그만할 때 됐다. 그래서 친선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이제 중경에서 상경으로 요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상경이 수도가 됐어요. 그런데 선왕이 전성기이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착각을 많이 합니다. 수험생들이 막 혼란스러워요. 상경으로 천도를 했다? 선왕,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가 출현을 했거든요. 뭐냐면, 상경으로 천도하는데, 뭐죠? 대신들의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천도를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죠. 그죠? 천도했어요. 분명히 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어도 썼죠. 대흥 썼고요. 그리고 아까 대내정비고 그럴 문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뭐 이런 것도 설치를 했고요. 자, 선왕 때 이제 전성기입니다. 발해 전성기죠. 전성기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래서 신라의 8배의 크기를 완성을 한 왕이 이제 선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했다? 뭐 이해되실 거고요. 요동으로 진출을 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요동으로 진출했다. 요동 땅 체크돼 있고 안 돼 있고의 차이 됐습니다. 해동성국. 보십시오. 동쪽에 바다를 낀 성대한 나라. 그렇죠? 누가 얘기합니까? 당나라에서 칭호를.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자적인 연호, 건흥을 썼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요거 빼먹었네요. 신라. 그래서 친선관계는 뭡니까? 뭘 얘기해 줍니까? 신라도죠. 우리는 이제 고급이다 보니까 조금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발해죠. 발해가 이제 상경이 있어요. 상경. 자, 상경. 그리고 신라죠. 신라. 신라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상설 교통로가 이제 신라도가 있는데요. 일단 시험에
비슷한 시험에 하나 나온 게요. 요겁니다. 1번. 그래서 상경에서 동경으로 갔다가 동경에서 일본으로 갑니다. 근데 시험에서 이상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동경 아닌 다른 데를 집어넣은 적이 있거든요. 상경에서 동경으로, 동경에서 일본으로. 신라는 상경에서 동경 혹은 상경에서 남경 혹은 상경에서 동경으로, 동경에서 남경으로, 신라로. 그렇죠? 여러 가지 요런 길이 있었어요. 신라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관계된 거는 동경을 거쳐서 일본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썼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성대한 나라가요. 힘에 붙이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나라가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내분이 있어요. 내분이 있고 왕위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거라는 이제 신생국가로서 이제 좀 힘을 세력을 키우고 있었던 나라고. 자, 이 발해는 지금 이제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왕권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고 거라는 내려가 볼까 그랬더니 쑥 내려가 볼까 쑥 결국엔 망해버리는 거죠. 내분으로 벌써 피폐해질 만큼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거란이죠. 자, 이렇게 돼서 발해가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부흥운동 정한국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남북국 시대 정치를 봅시다. 남북국 시대 통치체제가 나오는데요. 통일신라, 중앙에는 집사부 아래 13부, 사정부, 요거 밑줄을 치셔야 돼요. 사정부 감찰기구가 있었고요. 국학,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자, 지방은 구주 오소경이죠. 구주 오소경인데요. 요건 좀 아셔야죠. 자, 신라는 땅덩이가 커졌죠. 커졌다 보니까 이제 9개의 주로 한주, 삭주, 명주, 만산주 이렇게 해서 9개의 주로 이제 나눴어요.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눴고 오소경은 뭐냐면 금성 있죠. 금성. 여기 이제 수도 금성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이 수도를 5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편제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소경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오소경은 조금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향부곡을 설치했다, 외사정을 파견했다, 상수리 제도, 상수리 제도 같은 경우는 인질제도예요. 일종의 인질제도인데 우리가 고려시대 때 다시 할 거니까 그것은 이제 그때 가서 또 하도록 하고요. 군사제도가 있죠. 구서당 십정인데요. 일단 구서당은 뭐냐면요. 중앙군입니다. 이제 처음 나왔죠. 군대가 처음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중앙군은요. 두 가지 임무가 있어요. 하나는 궁궐수비고요. 궁궐수비고 하나는 수도방위입니다. 수도방위. 그러니까 구서당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경주에 있었죠. 그렇죠? 경주. 근데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틀리죠. 자, 여기 경주가 있고요. 경주에 궁이 있겠죠? 요거예요. 서울로 따져볼까요? 이거 서울이에요. 서울 경복궁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도와 여기 수도는 틀린 거예요. 아무튼 구서당, 여기 수도와 여기 수도를 담당을 했다. 그렇다면 십정은 뭡니까? 여기 이외예요. 여기 이외가 다 지방군입니다. 지방군. 지방군은 앞으로 중앙군을 뺀 나머지가 지방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전국을 몇 개 단위로 나눴죠? 9개로 나눴어요. 지방군이라며요. 그래서 9개 주에 한정씩 각각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정이 더 남아요. 그러면 9정 아닌가요? 그렇죠? 한정은 어디 갔습니까? 자, 여기에 지도가 이렇게 보면요. 이 한주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9주 중에 한주. 한주가 제일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주를 더 놨어요. 그래서 한주에는 2정. 그래가지고 총 10정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발해로 보면요. 발해에서 중앙에 이제 삼성육부가 있었죠. 삼성육부. 그래서 삼성육부는 어디에서 모방을 했죠? 당나라에서 모방을 했습니다. 당나라에서 모방을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저 독자적인 운영을 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시험에서 물어볼 때 뭘 물어보겠습니까? 우리 한국사니까 독자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독자성. 그렇다면 우리가 독자적인 이유 무엇이 있느냐? 일단 삼성육부가 뭔지 알아야겠죠? 왕이 있고 정당성이 있고요. 정당성, 선조성 그리고 중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3개예요. 그래서 삼성이라고 불렀고요. 자, 삼성 밑에래요. 정당성 밑에는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좌사정에는 충, 인, 의, 그리고 우사정에는 지, 예, 신, 그래서 각각의 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6개의 부죠. 그래서 삼성 육부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충, 인, 의, 지, 예, 신이라고 돼 있죠. 요게 뭡니까? 유교적인 호칭을 썼죠. 그래서 당나라와는 좀 틀린 그런 것이다. 발해에서 첫 번째 귀족 합의 기구였다. 그렇죠? 정당성은 이제 귀족 합의 기구였다. 이거는 뭡니까? 그 당나라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최고 권력 기구, 세 번째 여기에서 차이가 나죠. 당나라에 없는 제도 뭡니까? 이원적 통치 체제로 돼 있습니다. 육부를 두 부류로 나눠서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구분을 했어요. 이거는 당나라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요거 이원적인 통치 체제라고 하는데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육부에서 당나라와는 틀리게 우리가 유교적인 명칭을 썼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계속 책을 보시면요.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중정대라는 게 있습니다. 중정대는 관리 감찰 기구였고요.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이제 책으로 보시고. 자, 신라 말기의 사회 변동 갈게요. 자, 이제 신라 말기입니다. 신라 말기에 보시면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체크하시고요. 요것은 이제 외우셔야 돼요.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외우시고요. 자, 호족 세력이 성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업하다가 말았던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발해고요. 여기가 신라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당나라죠. 자, 당나라에는 신라에 누가 많았다고요? 육두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육두품 학자들이 당나라 가서 유학을 많이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두품들이 신라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요. 신라의 누굽니까? 진골 귀족들 안 좋겠죠. 그렇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책에 나오는 것처럼 신라 말기에 굉장히 막 권력 다툼이 있고요. 엉망진창이에요. 사회가 이 진골 귀족 때문에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자, 이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자, 육두품이 이제 여기 가서 이제 개혁적인 무엇인가 할 때가 왔다. 자, 그리고 이 내부에서는 진골 귀족의 견제 세력들이 있겠죠. 얘들이 워낙 개판을 치다 보니까요.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에 지역 유지, 지역 토착 세력들이 자기의 힘을 만들어요. 힘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지역을 특별히 한다든가 관리를 한다거나, 그리고 여기 반란 세력이 막 있고요. 그러니까 신라가 어떻게 못합니다. 반란 세력을 진압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피폐해져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김원창의 난, 그리고 장보고의 난, 이런 것들이 있고, 사회가 동요하기 시작하죠. 귀족들은 대토지 소유하고, 백성들 막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요. 자, 호족 세력의 성장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호족들이 어떤 놈들인가? 책에 나옵니다. 자, 권력투쟁에서 밀려나서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중앙귀족. 그렇죠? 그러니까 귀족에서 여기에서 정권 다툼하다 밀려났어요. 그 지방으로 간 거죠. 지방으로 갔더니 이쪽에서는 내가 왕이네 이런 식으로 돼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세력을 키우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보니까요. 무역에 종사하면서 재력과 무력을 축적한 세력. 그렇죠? 무역을 하면서 돈이 많은 세력도 있고요. 자, 그리고 군진 세력도 있을 것이고요. 지방 토착 세력. 여기에서 애초부터 난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서 지역 유지였어요. 자, 이런 세력들, 그래서 토착 세력들, 자, 이런 세력들을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호칭을 호족이라고 합니다. 지방 호족. 자, 그렇다면 계속 보실까요? 자, 여기에서 호족들이 반란 이런 비스무리한 거 일으키죠. 육두품이 이제 때가 됐다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자, 진골 귀족이 있고요. 진골 귀족에 반대하는 세력, 대표적인 세력 누가 있었다고요? 호족 세력이 있죠. 자, 진골 귀족을 애초부터 싫어했던 세력이 있어요. 누굽니까? 육두품이죠. 자, 여기에서 딱 보면요. 호족과 육두품이 적이 같아요. 그렇죠? 적이 같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지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육두품 중에서 뭘 가져옵니까? 당나라에서 종교가 있었는데, 이쪽에서,
이때 당시에 종교는 불교죠. 자, 불교인데요. 이거 문화편에서 또 할 겁니다. 불교인데 어떤 불교가 있습니까? 교종과 선종이 있습니다. 교리를 중시하는 교종이 있고요. 참선을 중시하는 선종이 있습니다. 자, 교종은요, 진골귀족이 믿었습니다. 자, 선종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없었고요. 이 당나라에 선종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자, 육두품이 교종하고 선종하고 틀린 면이 있네. 교종 욕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죠? 선종이 필요하다. 선종이 마음에 드네. 그리고 갖고 옵니다. 그래서 선종을 가지고 오는데 와서 보니까 호족도 마음에 들죠. 선종이. 그래서 자, 호족과 육두품이 플러스합니다. 자, 사상적으로 뭔가 맞았으니까 그랬겠죠? 선종입니다. 그렇다면 얘들은 뭐 믿고 있죠? 교종이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육두품과 지방 호족 세력들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는 선종이에요. 자, 얘들이 이렇게 쉽게 합칠 수 있었던 사상적인 무엇이냐 물어보면 선종입니다. 그렇죠? 교종이고.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호족과 육두품. 호족은 뭐가 있죠? 힘이 있어요. 육두품은 뭐가 있습니까? 머리가 있어요. 자, 짠! 망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나라가 바뀌는데 이 바뀌는 이 시대를 가지고 한 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힘센 애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반란이 막 있어요. 다시 할까요? 자, 반란 막 있어요. 그래서 지방 호족 세력들이 막 등장을 해요. 자, 신라는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위축돼요. 그래서 여기가 신라밖에 안 돼요. 그렇죠? 여긴 다 뭡니까? 신라 땅 아니에요? 신라 땅이에요. 그런데 통치가 됩니까? 안 돼요. 엉망진창이 돼서. 자,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세력을 규합해서 크게 등장을 하는 사람이 이쪽 견훤. 그렇죠? 견훤이가 후백제를 세웁니다. 요만큼에서 난 후백제야라고 세워요. 그랬더니 요 위에 궁예가 나는 니네보다 더 힘이 큰데 에이, 세우자. 그래서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자, 후백제를 900년에 세우고요. 후고구려를 901년에 세웁니다. 자, 지금 보면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죠. 여기는 애초부터 신라였으니까 후자를 안 쓰는 겁니다. 자, 신라. 자, 어떻습니까? 다시 삼국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후자가 붙었죠. 그래서 후삼국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후삼국 세력은 누가 통일하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왕건이 통일을 하죠. 왕건이 통일할 때 나라 이름을 뭐라고 고칩니까? 고려라고 고치는 거죠. 그래서 신라는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책 봤을 때 호족까지 했어요. 호족 세력의 유형. 그렇죠? 거기에 육두품 나오죠? 육두품. 골품제, 사회 비판, 새로운 정치 이념, 제시, 뭐 이런 것들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후삼국이 떡하니 등장을 했는데,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그렇죠? 후삼국이 이런 거구나. 자, 후백제. 그래서 견훤이 건국했고요. 전주에, 완산주에다가 도읍을 정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일대 장악했고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후고구려 그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대 정치는 마무리를 일단 짓고요. 고대 사회로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대 이제 한 4시간 했나요? 그렇죠? 4시간 정도 하니까 이제 대충 보이실 거예요. 정치, 그리고 사회, 그리고 경제, 그리고 문화. 자, 이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순서대로. 그래서 지금 정치 끝냈고요. 그리고 사회와 경제편을 하는데 요걸 지금 빠른 속도로 할 겁니다. 시험의 비중은요. 정치와 문화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경제고요. 그 다음에 사회입니다. 그런데 사회 같은 경우는 정치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사회편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 그리고 경제 이렇게 나오는데 고대 사회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치에 했던 거에 이제 복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에서 이제 나올 만한 게 몇 개 조금 있고요. 그래서 고대는 사회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 그런 생각은 안 들고요. 중세나 근세 이런 쪽으로 가야 이제 공부할 게 좀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뭐 편하게 보십시오. 편하게. 자, 일단 고대 사회에 들어가니까요. 1절에서 신문제 사회가 성립되었다라고 나오죠. 갑자기 헷갈리죠. 왜 갑자기 뭐 철기 시대가 나오죠?
자, 우리가 정치에서 이만큼 왔고 이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서 철기부터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일단 신분제가 성립이 됐다. 철기 시대입니다. 자, 철기 시대 이제 국가 형성이 되면서 계급이 형성이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분제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데, 자, 가가 있고요. 뭐 대가가 있어요. 자, 이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민이 있고 하호가 있어요. 호민. 그리고 하호가 있어요. 아, 요거는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하호. 자, 노비도 있어요. 최하층 천민. 그래서 당연히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맨 처음에 원시적인 이 신분제가 성립이 됐다가요. 이제 뭡니까? 중앙 집권화가 되죠. 그래서 중앙 집권화 국가가 출현합니다. 자, 이때부터 지금 우리가 이제 삼국이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대가, 가, 호민, 얘들은 뭐냐 이거죠. 자, 가는요, 거기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락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지배 계층, 그렇죠?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재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자, 이 친구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면 뭘로 발전을 하냐면 귀족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호민과 하호는 좀 애매한 친구들이에요. 얘들은 이제 뭘로 발전을 하냐면 평민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호민은 말 그대로 좀 부유하게 사는 애들이고요. 하호는 이 호민 중에서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호민은 귀족으로도 현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일부 호민, 대부분은 이제 자, 다시요. 자, 호민은 대부분은 귀족으로 가는데요. 일부는 평민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자면 두 군데로 빠졌다라고 보셔야죠. 자, 그리고 하호는 그냥 평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를 해요. 그렇죠? 평민 당연히 농업에 종사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노비는 당연히 노비, 천민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앙집권국가, 귀족, 평민, 천민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신분제 사회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나머지 거는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까요? 넘어가고요. 자, 삼국사회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표로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특징, 지배 계층, 귀족회의 풍습제도, 이런 것들 나왔죠. 자, 저와 같이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고구려 보니까요. 척박한 지형.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정복 활동이죠. 그렇죠? 약탈 경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씩씩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고구려. 자, 그렇다면 고구려의 지배 계층은 어디냐? 왕족인 고씨. 그렇죠? 고주몽. 그렇죠? 고씨. 자, 귀족은 5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배 계층은 이제 전쟁과 그리고 국가에 관련된 국정 이런 것들 담당했고요. 귀족회의는 제가회의가 있었죠. 그렇죠? 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자, 그러면 풍습 제도를 보기 전에요. 백제를 한번 가볼까요? 백제. 특징 봅시다. 고구려와 비슷해요. 그래서 씩씩한 상무적 기풍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헷갈려요. 씩씩한 게 고구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백제도 있죠. 그래서 씩씩하다는 거 가지고 고구려와 백제를 따지려고 들면 큰일 나십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하나 써놓을까요? 세련되었다라는 거죠. 양직공도라는 거 혹시 아시죠? 양직공도. 그래서 양나라에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사신단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백제 사신을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는데요. 그거 보면 이제 옷이 세련됐습니다. 서하, 저쪽, 탕구투, 요런 친구들 보면 막 팬티만 하나 입고, 일본 애들 해놓은 거 보면 진짜, 아이고, 참, 그래요. 근데 그 양직공도에 나온 모든 사신들을 비교해 볼 때, 백제 사신들이 깔끔하니 잘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련되었다라는 것. 지배계층은 이제 귀족은 부여시죠. 8성의 귀족이에요. 8개 성. 그리고 이제 한문. 능숙하게 관청 실무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문도 능숙하게 구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머리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국에 비해서 관등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왜? 관등 정비가 아까 저번 시간인가요? 우리가 삼국의 항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통치체제를 정비를 했던 곳이 백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
정치 체제 역사는 꽤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정사함회의예요. 정사함이라는 바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 올려놓고 거기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그걸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따보죠. 귀족들이 따보고 아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는 것 정사함회의입니다. 신라를 볼까요? 신라를 보니까 중앙집권화가 가장 늦다. 뭐 말할 필요 없죠. 그렇죠? C족의 전통은 유지하고 있었고 성골, 진골, 육두품 이들이 귀족이었죠. 그렇죠? 화백회의가 있었습니다.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였어요. 왕도 막 자를 수 있었고 그렇죠? 자, 풍습제도의 고구려에 보면요. 풍습, 지배층에서 풍습이 이제 형사치수 말씀드렸던 거, 서옥제 그렇죠? 평민들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조선시대나 되면 이제 가족과 가문과 가문이 이제 얼굴도 안 보고 그냥 결혼해라고 했는데 이때만 해도 자유 결혼이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제도는 사형이었어요. 사형이 있었어요. 그렇죠? 왜? 뇌 옥이 없죠. 감옥이 없으니까 그냥 웬만하면 그냥 죽여버렸고 자 일책 12법 진대법 고국천왕 때 진대법 그래서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뭐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진대법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천민 노비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뭐 항복을 한 사람 전장에 나가서 항복을 한 사람은 사형입니다. 자 백제 가실까요? 반역한 사람하고 전쟁에서 진 자는 사형입니다. 죽여버렸어요. 뭐 이때는 다 죽이니까요 그냥 절도자는 귀양을 보내거나 2배로 물게 했고요. 자 횡령이나 뇌물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범죄자는 종신형 평생 살게 했고요. 혹은 3배로 물게 했습니다. 투호 아시죠? 투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화살 같은 거 던지는 거 투호 그리고 바둑도 뒀고요. 장기도 뒀습니다. 신라의 뭐 풍습과 제도 대표적인 건 이제 골품제와 화랑도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것이 골품제입니다. 골품제. 자, 혈연에 따른 사회적 제약이 있었고요. 개인의 사회, 정치 활동 범위가 제한이 있었고요. 관등 승진의 상한선. 그래서 육두품은 등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죠. 저번 시간에도 잠깐 했지만. 자, 진골. 성골과 진골은 1등급까지 갔고요. 자, 이제 육두품은요, 6등급,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등난이라고 했어요. 올라가기도 힘들고, 막 하기 힘들다. 자, 5두품, 뭐 4두품, 3두품, 뭐 이렇게 해서 1두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요, 3두품 이하는 이제 평민화됩니다. 평민화 되고 우리는 이제 고급이기 때문에 자, 이 6두품과 5두품의 상한선 좀 아셔야 돼요. 자, 이걸 페이지를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 넘기시면요. 6두품 골품제의 관등이 그림으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자, 화랑도 넘어갈까요? 화랑도. 자, 화랑도 넘어갑니다. 자, 화랑도의 기원은 원시사회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좀 해 두셔야 되는데요. 원시사회 청소년 집단 체크하시고요. 자, 구성은 화랑과 낭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랑도라는 이름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랑도입니다. 자, 화랑은 보통 이제 귀족의 자식이에요. 귀족의 자제.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대부분 평민의 자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랑과 낭도가 같이 생활을 합니다. 이게 이제 화랑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귀족, 평민 같이 놀 수 있습니까? 잘 같이 놀 수가 없습니다. 왜? 맘 편하게 못 놀아요. 이 신라에는 무슨 제도가 있죠? 뼈에 사무치는 제도가 있어요. 육두품, 진골, 과에 보이지 않는 뭐 이상한 관계가 있죠? 골품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골품제로 인해서 이쪽 귀족과 평민들은 일정한 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화랑도에 들어가면 같이 생활을 했다?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표현이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하거나 완화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계층.
그렇죠? 자, 이거 좀 기억을 잘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발전해 보면요, 원광이 세속 5개입니다. 자, 이 화랑도는 지침이 있었어요. 지침, 어떤 지침이 있냐면 원광이 5개. 자, 5개의 지침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이제 화랑도의 지침서예요. 세속 5개.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 원광이 세속 5개에서요. 둘, 셋, 몇째 줄인가요? 하나는 보이십니까? 하나는 여기에 세속 5개가 있으니 하나는 충, 동그라미 쳐보세요. 충. 그리고 둘은 효. 그리고 셋은 믿음. 넷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군이 충, 사군이충, 그리고 뭐 사친 2호, 효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우 이신입니다. 믿음으로, 친구는 이제 믿음으로 사귀라.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임전무태가 있어요. 전장에 나가서 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살생유택이 있어요. 죽이면 안 돼요? 아니요, 돼요. 그런데 가려서 죽여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왜 나눠놨냐면요. 이게 5가지 계율인데요. 자, 사군이충, 충, 효, 뭐 믿을 신, 뭐 이런 거 있죠. 자, 여기는 유교적인 성격이 있었죠. 유교적인 성격이 보여요. 자, 임전무태, 도교적인 성격이 보입니다. 도교. 자, 살생유태, 뭡니까? 불교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요. 원광의 세속 5개는 유교, 불교, 도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상을.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갈까요? 자, 4절 갑시다. 4절 보면 이제 남북국 시대의 사회 변화라고 나오죠? 남북국 시대의 사회 변화. 그래서 이제 사회 변화, 민족 통합 나오는데요. 자, 민족 통합. 그 아랫줄에 바로 나옵니다. 구서당. 구서당을 편성을 했다. 구서당은요. 십정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구서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무슨 군? 중앙군이에요. 십정은 지방군이에요. 자, 이 중앙군에다가 고구려, 백제, 뭐 유민들이죠. 고구려 이제 망해가지고 고구려의 이제 장군이었고 백제 장군이었다. 그러면 구서당에 편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유민들 있죠. 나라가 망해서 억울해? 억울해? 그래도 뭐 내가 여기에서 했던 만큼 대우를 해줄게. 여기에서 충성을 바쳐라고 하니까 좋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그리고 그 옛날에 있었던 장군 같은 거 관직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서당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족 통합적인 성격이 있죠. 그렇죠? 민족 예전에 이렇게 찢어졌던 민족을 통합해서 흡수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자, 이제 통일신라의 사회를 한번 가볼까요? 전제 왕권 설명드렸죠. 신문왕 때 최고였다라는 것. 진골귀족 중앙관청의 장관직 중앙에는 뭐 다 독점을 했을 것이고요. 합의를 통한 국가 중대사를 결정을 했다. 당연한 거죠. 화백회의. 육두품 신분에 제약이 있었으니까 어디로 갔죠? 당나라 가서 다 유학했습니다. 그렇죠? 공부했어요. 자, 골품 변화 3두품에서 1두품 거의 평민화되었다. 자, 도시 발달 거기 금성과 오소경. 그래서 금성과 오소경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귀족 생활 보시면요. 금입택 밑줄을 쫙 그세요. 금입택이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주택에, 가옥에 금딱지를 붙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호화로운 생활을 한 거는 분명해요. 자, 금입택에서 노비와 사병을 소유했고요. 대토지와 목장을 소유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리대를 했고요. 뭐 이랬어요. 근데 그 옆에 사치품을 선호했죠. 이건 밑줄을 쫙 거놓으시고요. 이 왕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흥덕왕이에요. 흥덕왕 때는 이 사치가 극에 달했으니까 왕이 사치를 그만해라 라고 하는 정도로 사치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그것까지 챙겼다라는 것은 이게 사치가 완전히 막 그 극에 달했다는 얘기죠. 평민생활 어려웠다라는 것이고요. 자, 신라 말의 사회 모순 갈까요? 신라 말은 어떻습니까? 기강이 문란해지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 다툼이 있었고 저하고 이제 방금 봤잖아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대토지 소유자의 세금 회피 뭐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요. 막 그래요. 두 번째 보니까 지방 세력의 성장. 그래서 호적 세력 얘기하죠. 이 호적 세력들이 조금씩 하면서 자, 자영록이 또 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족들이 원체 수탈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백성들은 힘들죠. 그러니까 막 도망가기도 하고요. 막 자살하기도 하고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자, 호족의 등장. 지방 유력자들이 이제 호족으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호족 세력들이 막 등장하는 모습들 지금 막 떠올라야 됩니다. 자, 농민 몰락 당연한 거고요. 자, 밀란 나옵니다. 밀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뭘 기억하냐면요. 봉기에서요. 원종과 애노 밑줄 치십시오. 자, 원종과 애노고요. 지역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상주. 그렇다면 원종과 애노의 난이 시험에 나온다면 자료가 주어진다면 몇 가지 나오겠죠. 첫 번째로 뭡니까? 언제냐? 신라 말이죠. 통일신라 말이고요. 그리고 어디냐라고 했을 때 상주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자, 발해 사회 구조. 그래서 뭐 이건 말씀드렸어요. 소수의 고구려인이 다수의 말갈족을 지배를 했었죠. 피지배층은 뭐 됐고요. 자, 지식인 볼까요? 당의 빈곤과에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육두품이 자, 여기에서 육두품들이 다 어디로 갔죠? 당에 갔어요. 근데 여기가 신라예요. 자, 위에는 발해죠. 신라와 발해의 관계는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왜? 발해는 누구가 조상이죠? 고구려가 조상이에요. 고구려 왜 망했습니까? 신라 때문에 망했죠. 완전 왼수잖아요. 그러다 언제 친선 관계가 된다고요? 문왕 때죠. 신라도 막 이렇게 되면서. 자, 그러니까 발해도 당나라에 저 유학생을 보내죠. 근데 발해 유학생과 신라 유학생이 이제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주먹 다툼은 안 할 것이고 수석 자리를 놓고 엄청 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석을 놓고 엄청나게 싸우는데 그것을 등재서열 사건 뭐 이런 걸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요건 시험에 나옵니다. 고급이니까. 자, 당의 제도와 문화를 수용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발해는 참 특이한 게 있는데요. 발해는 고구려민이 자, 말갈족을 지배를 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 관계가 형성이 됐을까라고 보면요. 자, 말갈족에서도 촌주를 선임했어요. 그러니까 말갈족의 이 고구려래요. 자, 발해 권력 기구 중에 짝짝짝짝 내려가면 맨 말단직에 촌주가 있어요. 이 촌주는 대부분 이제 말갈족으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갈인이 뭐 이제 우리도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덤비지 않았고 그리고 얘들이 엄청 잘해주니까 덤비지 않았던 거죠. 이 말갈족. 그리고 또 말갈족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줬어요.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당나라의 문화도 방금 봤듯이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말갈족의 풍습 있죠? 이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갈족의 풍습이 없었다라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아니에요. 말갈족의 풍습도 인정을 했었어요.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됐습니다. 자, 이제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자, 사회는 별거 없죠. 여러분 저와 지금 사회를 했는데 뭐 얼마나 안 걸렸죠? 한 10분 걸렸나요? 뭐 20분 걸렸나요? 별로 안 걸렸습니다.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또 얘기하다 보니까 정치편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정치 싸움 이런 것들 말씀드릴 때 겹쳐서 같이 나오고 그랬던 부분이고 경제도 뭐 있어요. 뭐 노급이나 시급 같은 거 있죠? 그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 것도 겹칩니다. 겹치고 자, 경제 가겠습니다. 자, 삼국의 경제생활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제정책은 뭐 배울 게 없어요. 뭡니까? 전쟁이죠. 전쟁으로 시작돼요. 전쟁으로. 자, 그래서 전쟁과 경제가 나오고요.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수공업이 나와요. 자, 수공업 체크하시고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수공업은 자, 이게 조선시대까지 가도 수공업자들은 천시 받아요. 왜냐하면 이 유래 자체가 이랬다는 거죠. 거기 책에 보시니까 어때요? 자, 노비들이 수공업자였어요. 노비들이. 그래서 노비들이 생산을 했고요.
자, 그리고 후기에는 관청을 두고 수공업자를 배정을 했습니다. 왜? 천하다라고 하니까 후기에 가서는 관청을 두고 여기에서 따로 했어요. 아무튼 수공업자는 천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상업은 이제 도시 중심으로 시장을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6세기 초에 감독기관이 있었죠. 뭡니까? 동시전. 누구 때죠? 신라 지중왕 때죠. 그렇죠? 자, 대외무역 그래요. 대외무역 여기서 합시다. 자, 대외무역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중국을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그냥 요거 다 하고요. 자, 우리는 중국에다가 뭘 갖다 주냐면요. 금, 은, 그리고 세공품 이런 것들 갖다 줍니다. 자, 중국은 우리가 수입을 뭘 하냐면요. 비단, 서적, 약재입니다. 요거는 지금 기억하세요. 자, 수출품은 금, 은, 세공품, 수입품은 비단, 서적, 약재입니다. 요거 좀 있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아니죠. 지금 당나라 있고요. 조금 있다가 송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원, 명, 청 이렇게 있을 때 거의 비슷해요. 요것도 비슷하고요. 요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만 이렇게 입에 달고 있으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때 가서 또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공통점이니까. 귀족의 경제생활 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별로 읽어보셨겠지만 지금 쫙 봐도 없어요. 뭐만 기억하세요? 경제 기반은 뭐였다? 노급과 시급이었다. 그렇죠? 농민의 경제생활 별거 있습니까?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렇죠? 힘들었다 이런 거. 자, 이제 통일신라로 갑니다. 자, 통일신라 보면 토지제도가 변해요. 그래서 통일 전에는 귀족과 귀족한테 시급, 노급 이런 걸 지급을 했고요. 통일 후에 신문왕 때 비로소 노급을 폐지하죠. 노급을 혁파하고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왕권이 강했다라는 것이고요. 정전 있죠? 이거 체크 쫙 해주십시오. 정전은 성덕왕 때예요. 정전이 뭐냐? 백성한테 지급한 토지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백성한테 지급했어? 와, 그러면 신문왕 왕권이 강했으니까 신문왕이 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신문왕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정전은 신문왕이 아닌 성덕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그런 것들 많이 나와요. 신문왕을 시험에 낼 때요. 만파식적을 냅니다. 그렇죠? 피리 막 불어. 힘들면 피리를 불어라. 자, 다음 왕 때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 관료전을 지급했다. 그리고 정전을 지급했다. 언뜻 보면 맞아 보이거든요. 자,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 이렇게 왕권이 강했던 시기에도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되고요. 관료전이 폐지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하나 또 나왔네요. 신라의 민정문서입니다. 신라 민정문서. 요거는 이제 익숙하게 요거는 이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어렵습니다. 자, 작성은요, 촌주가 합니다. 자, 촌주가 하는데요. 촌주가 3년마다 작성을 해요. 여기에서 이제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촌주가 작성은, 조사는 매년 하고요. 작성을 3년마다 합니다.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시험에 나오면 엄청 어렵습니다. 헷갈리고. 조사는 매년 하고 작성은 3년. 자, 만약에 제가 문제를 낼 때, 자, 촌주는 3년마다 조사를 했다. 아니죠. 3년마다 작성을 한 거예요. 매년 조사했어요. 조사는 매년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3년마다 작성을 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촌주는 절대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아니었어요. 중앙 관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방 토착 세력이었어요. 그렇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작성했던 이 문서를 가지고 민정문서라고 하는데요.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서원경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이 서원경은 책에다 좀 써놓으셔야 되는데요. 지금의 청주입니다. 요새는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청주 딱
지도에다가 청주 체크 딱 해놓고 자 다음과 관련 없는 것 민정문서가 발견되었다 관련 있죠? 이런 것들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뭐뭐가 등재되어 있는지 뭐뭐가 작성이 되어 있는지도 봐야죠. 내용. 그래서 토지의 크기, 인구수, 소와 말의 수, 토산물 파악, 사람의 다수에 따라서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9등급이에요. 자, 그러면 연령, 성별에 따라서 나이하고 성별에 따라서는 6등급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많이 내요. 사람의 다수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이에 따라서 9등급으로 틀렸죠. 그렇죠? 나이에 따라서는 6등급이에요. 남녀에 따라서 또 6등급이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민정문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올려놨죠? 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논, 밭, 촌주, 위답, 내실영답이라고 나와 있는데 촌주, 위답 보시면 촌주가 이 일을 했죠? 여기에 대한 뭡니까? 대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촌주, 위답은 촌주에게 내린 토지입니다. 그렇죠? 내실영답은 내실영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준 토지입니다. 쭉쭉 내려가다가요. 특히 보이십니까? 특히 사람은 남녀별로 구분하고 16세에서 60세 남자 연령을 기준으로 여기 나이에 따라서 6등급. 그 아래 호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아래 뭡니까? 9등급. 그렇죠? 9등급으로 파악되었다. 기록된 4개 초는 호구 43개, 총인구는 노비, 그리고 그 아래 소, 말, 뽕나무, 별거 다 했어요. 그렇죠? 조사 내용입니다. 자, 얘들이 이렇게 자세하고도 막 많게 이런 조사를 했다.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자, 조세 공물 부역. 그렇죠? 징수에 활용했습니다. 국가 징수, 그러니까 국가 세금 납부하는데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거기에 부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했던 것이 신라 민정문서예요. 자, 이제 통일신라의 경제활동 한번 볼까요? 그래서 민정문서는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자, 상업에 중앙과 지방이 있어요. 중앙에는 동시 외에 서시, 남시죠. 동시, 서시, 남시. 많아졌다, 시장이. 지방, 그래서 지방 뭐 물물 교환을 했었다, 뭐 이런 거. 자, 대외무역은 아셔야 됩니다. 대외무역. 자, 당과 대외무역은 안 써 있어요. 당항성이에요. 그렇죠? 당과의 무역은 당항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당항성이 있어요. 자, 여기에 당항성이 어디? 여기랑 가깝죠? 당나라. 그렇죠? 당항성. 여기에서 이제 당과 무역을 했고요. 자, 이슬람 상인이 왔다 갔다 했어요. 자, 이슬람 상인은 여기에 울산항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외우실 건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오는 게 편하지.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보다. 그렇죠? 됐습니다. 자, 신라인의 해외 기관인데요. 산둥반도 여기 있죠? 산둥반도. 그리고 양쯔강 하류 요쯤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신라방, 신라촌, 신라소, 신라관, 그렇죠? 신라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라방, 신라촌은 뭡니까? 마을이죠, 마을. 그렇죠? 그러면 신라소는 뭐예요? 일종의 뭐 동사무소예요. 뭐 시청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해놓고 이쪽에 살고 있는 신라인들을 컨트롤 했던 거죠. 자, 신라관 말 그대로 여관. 신라원은요. 원은 사원이죠. 절을 얘기합니다. 신라원에 대해서는 또 누굴 기억해야 되죠? 장보고. 장보고 그 아래 있습니다. 장보고. 자,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요. 청해진을 설치하고 이쪽에서 근거지를 삼아서 이 아래 해적들을 다 소탕을 했어요. 남해와 또 황해까지. 그래서 장보고가 엄청나게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장보고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장보고는 맨 처음에는 국가의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무역을 장악하고 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뭘 합니까? 장보고가 난을 일으키죠. 난을 왜 일으킵니까? 자기 딸
자기 딸을 이제 왕비로 삼고 싶은데 누가? 진골 세력들이 반대를 막 해요. 그러니까 에라이 그래가지고 난을 일으키는 것. 장보고의 난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부터 장보고는 나쁜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다 이거죠. 그렇죠? 요것도 여러 가지 이제 뒷얘기가 많은데 아유 참 안타깝지만 제가 뒷얘기는 또 못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자 발해 경제생활 있죠? 발해. 자 수치제도 있습니다. 수치제도. 그래서 조세, 곡물, 부역. 그렇죠? 뭐 그렇고요. 자 산업의 농업 보면요. 기후 조건의 한계죠. 그래서 반농 반목이에요. 그렇죠? 농사질 땅은 많은데 기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반은 농사 짓고 반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 목축업 있죠? 목축업에 솔빈부의 말 체크 무조건 하십시오. 그렇죠? 발해에서는 솔빈부의 말이 없어서 못 팔았대요. 그러니까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자, 그래서 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해겠거니 그러십시오. 자료에. 그래서 목축과 수렵, 사냥도 했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고기잡이, 뭐 숭어, 문어, 대게, 뭐 고래도 잡았어요. 고래도. 자, 고래 이런 것들 나오면 발해인가 보다. 이 어업 같은 걸로 단편적으로 이것만 딱 놓고 주는 문제는 없습니다. 발에 나올 때는요, 뭐 말이 나온다거나 그렇습니다. 자, 수공업 뭐 됐습니다, 그죠? 됐고요. 상업도 뭐 됐네요. 자, 무역에 보니까요, 당과의 무역에서는 발해관을 설치했는데 이건 당나라에서 설치해 준 겁니다. 발해관. 교관선 왕래했고요. 수출 모피, 인삼, 불상, 자기예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모피, 인삼, 불상, 자기. 그렇죠? 자, 수입은 비단책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비단, 뭐 책, 비단 서적, 그렇죠? 이런 것들은 수입해서 왔고요. 발해도 우리 민족이니까 좋아요. 자, 기타 외교 관계를 중시해서 교류가 활발했고요. 그리고 신라도, 그렇죠? 신라와의 길도 만들었고요. 거란과도 또 무역을 했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제까지 마무리를 졌는데요. 좀 어떠십니까? 이제 수업이 이제 가닥이 잡히세요? 제 스타일도 좀 아시겠죠? 자, 그래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화. 그래서 고대가 이제 문화만 하면 이제 끝이 나는데, 문화에 대해서는 약간 공부법이 좀 틀립니다. 그리고 암기할 것도 좀 많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마무리 짓기 전에요. 사회하고 경제가 지금 뭐 한 10분, 20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나니까, 사회 경제는 별거 아니구나. 아닙니다. 고대만 그렇습니다. 고대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세에 가면 경제, 사회 빼먹을 수가 없어요. 토지제도, 뭐 지금은 고대니까 뭐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 정비를 했다라고 하지만 뭐 저기 훗날에 비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다음 시간에 이제 뭐 중세 한참 뒤죠. 중세의 경제라든가 이럴 때부터는 토지제도가 장난 아니죠. 그렇죠? 우리 공부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경제를 마감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문화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